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주말쯤에 고려아연 이런 그 SNS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고려아연 제2공장 울산에 있죠. 거기에 불이 나서 저도 그때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작년에 언제든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고려아연의 경영 분쟁으로 인해서 고려아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저는 주식 투자 잘 안 하니까 그냥 그러고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제가 정치 관련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자, 이건 뭐지? 하고 좀 들여다보고 우리 연구원들과 분석을 좀 해왔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 고려아연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고, 그리고 이 고려아연을 두고 미중 패권 경쟁, 중국의 공급망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화재가 발생한 것도 바로 그 일환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 그것까지도 법적인 내용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주당도 개입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중공이 우리 한국 기업 고려아연을 노리는 이유는 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수방송 의심 화면에서 언급된 고려아연, 올해만 두 번째 화재가 발생했는데 올해 지금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두 번째 화재가 벌써 발생을 했다. 이 말은 좀 이거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고려아연 정도, 이 고려아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시가총액이 16조 원이던데 16조 원이나 되는 이 굉장히 큰 회사가 대기업이죠. 이런 대기업이 소방 이런 분야에 그렇게 허술하게 대처하는 그런 이 대한민국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6조 원이나 되는 이 회사에서 올해만 벌써 2월 아직 다 가지도 않았는데 불이 두 번 났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건데, 작년 연말에 또 말씀드리지만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때 MBC에서 이상한 화면이 갑자기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난수방송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때 여기 고려아연이란 게 딱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고려아연. 아니, 고려아연이 갑자기 뭐냐? 고려아연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여기가 일반 그 경공업 제품 소비재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요. 인지도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회사도만요.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가 지금 불난답니다. 시커먼 연기. 여기 하얀 연기는 기존에 공장에서 가동되는 그 연기고, 이게 지금 불난 연기입니다. 울산 UBC 방송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넉 달 사이 세 차례,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또 불이 났었던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넉 달 사이에 이번 올해 들어서 두 번 포함해서 세 번이나 발생한 거예요. 24년 11월 12일 날 제1공장이 경북 봉화에 있습니다. 거기의 1변전소 폭발 화재, 그래서 2명이 화상을 당했고요. 25년 1월 9일 날 같은 공장에서 불과 두 달 후에 재련로가 일부 파손돼서 또 불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또 40일 후에 제2공장, 이제 울산에 있는 굉장히 큰 공장이에요. 여기 경북 봉화니까 이게 이제 최초에 스타트할 때 경북 봉화에 지어서 이게 좀 작고, 울산에 있는 이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있는가 봅니다. 거기에 굉장히 큰 규모의 고려아연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집진기 필터에 스파크가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야, 고려아연에서 또 화재, 화약고 언제까지? UBC 프라임 뉴스. UBC가 울산 지역 TV 방송인데 이 UBC 방송도 호남 출신의 기업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기사를 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튼 자 여기에서 지금 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려아연은 뭐냐? 이걸 일단 봐야 되겠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로 탄생한 회사입니다. 이 고려아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정말 이거 읽어보면 와, 정말 중요한 회사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 육성을 위해 철강, 비철의 소재 자립 정책을 추진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아연 재련소를 만들라라고 지시해서 영풍그룹이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세운 제련소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계은행사나 국제금융공사 IFC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1970년 설립되어 국내 유일의 아연 제련소로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현재는 전자, 반도체, 2차 전지와 희귀금속, 제련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산업화시키려고 하면은 철강도 생산해야 되고 또 이렇게 비철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구상을 한 거죠. 그래서 철강 그거는 이제 박태준 회장에게 임자가 내려가서 한번 만들어봐. 그리고 당시에 이 여러 재벌 기업들에게 뭔가 어떤 임무를 한 개씩 나눠줬죠. 임무 플러스 그거 또 다른 식으로 보면 이제 이권 이런 건데. 자, 현대에게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만들어봐. 그리고 조선소도 지어봐. 또 방산업으로 이렇게 보면 현대 당신들은 이 전차를 만들어. 그리고 대우 당신들은 장갑차를 만들어. 그리고 삼성 지금 과거 삼성 테크윈이 이제 지금 한화가 됐지만 또 장갑차 만들던 대우도 두산으로 갔다가 또 한화가 됐지만 삼성 당신들은 자주포 그리고 상륙 장갑차를 만들어. 자, 이렇게 다 나눠졌어요. 그리고 풍산 이들은 탄약을 만들어. 마찬가지로 이 비철금속, 이 아연 이런 것들은 영풍 당신네들이 한번 만들어 봐. 자, 이렇게 돼서 경북 봉화 석포면에 제련소를 지었는데 이게 지금 세계 최정상급의 기술을 가진 제련소다. 그리고 이제 사세가 확장되어서 울산 울주군에 이렇게 아주 규모가 큰 제2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아연이 뭔데? 이 회사에서 세계에서 정상급이든 말든 그게 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인디움이라고 있습니다. 인디움. 제련이 아주 어려운 희귀금속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해 있고 인공지능 반도체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반드시 필요한 인화 인디움 기반의 기판 제작에 필요한 핵심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AI 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완전히 AI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그러니까 이 인디움이 AI 시대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이 인디움은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인데 순도 그리고 품질이 나빠서 한국이 세계 최대 공급국이에요. 중국이 인디움을 채굴 했지만 자기들은 제련 기술이 별로 없어서 이게 아주 순도가 나빠요. 똑같이 금을 캤는데 그 금을 대한민국은 이를테면 99.99% 24K로 만들 수 있는데 중국은 해봐야 14K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14K 가지고 뭐가 할 수가 있겠냐? 안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미국의 인디움 공급량을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은 무역보복으로 이 인디움을 미국에 수출 통제를 한 겁니다. 니들은 안 팔아.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인디움이 필요한데 AI 만들어야 되니까 엔비디아 이런 데서 AI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은 안 판다는데? 그러면 한국이 만든 이 고순도 고품질의 인디움을 사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스무트 이런 금속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것도 역시 채굴과 제련이 어려운 희귀금속인데 미국과 EU, 중국에서 전략광물로 지정해 놓고 있고 납을 대체하기 위한 무독성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납을 대체하다 보니까 이게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자로 제작용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스마트 모듈 원자로 SMR 이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주식도 많이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금속이에요. 요거를 고려아연에서 핵심적으로 해서 이 고려아연이 미국의 비스무트 공급량 23%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지만 역시나 품질 순도가 나빠요. 그래서 고려아연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에 중국은 역시나 또 이것도 무역보복으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지금 걸었습니다. 트럼프 이후에. 그러면 당연히 고려아연의 미국 지금 공급량이 23%인데 이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그냥 지금 전망이 아주 좋은 미중 이 무역 전쟁 하에 지금 전망이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안티모니라는 또 금속이 있는데 역시나 아주 어려운 희귀금속이에요. 역시 미국, EU, 중국에서 전략 광물로 지정했고 여기는 이제 난연제, 배터리, 반도체 보호제로 사용돼서
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미사일의 유도장치, 그리고 요즘 관통탄, 지하 관통탄 이런 거 많이 만들죠. 그 관통탄 등에도 사용돼요. 와, 이거 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 태국, 러시아, 볼리비아가 세계 매장량 89%를 점유하고 있는데 뭐 중국은 지금 다 낍니다. 재련 기술이 떨어져서 가공이 어려워요. 자기네들이 89%나 있는데, 그런데 우리 고려아연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이 중국이 미국 등 적성국에 수출 통제 중에 있어요. 트럼프 이후에. 그래서 고려아연이 트럼프 취임 선물로 우리가 팔아줄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발표를 딱 했는데 그 발표한 날 1월 19일이에요. 1월 19일 날 이 안티모니를 재련하는 제1공장, 봉화에 있는 제1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미국에 우리가 팔게요 한 그날 불이 났어요. 업이 일학입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죠. 자, 이렇게 중요한 희귀금속을 재련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중국이 얘들을 좀 통제할 수 있으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아주 큰 이점을 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제 알고 보니까. 자, 그래서 중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경영권 분쟁이라고 했는데 뭐냐 도대체. 그래서 영풍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최씨 일가 그리고 장씨 일가의 합동회사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그런데 그룹이니까 여러 회사가 있겠죠. 그중에서 고려아연은 이 최씨 일가가 설립 때부터 경영권을 가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영을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고려아연 회장은 최윤범이라는 사람인데 3세입니다. 3세. 그리고 이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인데 이 사람은 2세입니다. 2세. 이 둘이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 장형진 이 사람은 안전경영, 무차입 경영의 원칙이다. 돈 빌리지 말자. 뭐하러 돈 빌려서 이자 주냐. 그리고 돈 벌었으면 주주 배당해라. 자기가 주식이 제일 많으니까 배당금을 뭐 1년에 막 수백억 수천억씩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 경영자인 최윤범, 이 최씨 일가는 아니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AI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그냥 대세 어떤 그 상품이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AI 뭐 여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그 소재의 세계 최고 회사가 우리 고려아연인데 사세를 지금 확장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배당을 수백억 수천억 배당 자꾸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공장 더 짓고 시설 투자 더 해서 앞으로 AI 시대 그리고 2차 전지 시대 여기에 우리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석권하자. 제 생각에는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지금도 돈 벌고 있는데 그냥 배당 좀 해줘. 이건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MBK라고 하는 이 사모펀드 회사가 여기 붙은 겁니다. 배당 좀 해줘. 여기에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MBK 여기는 지금 중국 자본이다 라고 하는 시각이 아주 많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우리 한국 신문에서만 그랬다라고 하면 뭐 그냥 그럴 수 있냐. 또 아니면 또 여기는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 중국 자본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그럼 뭐 또 아닌 건가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또 미국의 정권 핵심 인사도 중국 자본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CIA 자료 다 가지고 보고받고 하는 소리겠죠. 그러면 중국 자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되었는데 이 중국 자본이 여기에 붙은 겁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여기도 33%, 여기도 33%. 똑같은 거예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가 사모펀드가 여기 붙은 겁니다. 중국 관련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한국의 국가 전략 자원을 취급하는 이 핵심 기업 경영권 쟁탈에 중국 자본이 들어갔다고 11월 26일 날 24년 11월 26일 중소기업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자, 제목은 중국 국가 핵심 기술 탈취 시도 급증하고 있다. 고려아연, MBK 중국 자본에 보호할 수 있나?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근 해외로 빠져나간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출자금 상당수가 중국 등 해외 자본으로 유치되고 그 사례가 나날이 교묘해짐에 따라 고려아연이 보호막으로 세워놓은 국가 핵심 기술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직 지정되지 않은, 즉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비철금속 1위의 여러 재련 기술은 더욱 쉽게 방어망이 뚫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의 국가 핵심 기술 취득으로 해외 출구 전략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MBK가 계열사 매각이나 국가 핵심 기술을 제외한 쪼개기 매각 등 편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 공유나 인력 교류 등 법망을 우회한 기술 유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MBK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중국 기반 포트폴리오 기업은 최소 14개로 전체 52개 투자기업 가운데 약 26%에 달한다. 최근 김병주 회장은 중국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제 규모가 너무 크고 기회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네. 그래서 친중기업이다. 그런데 사모펀드 자체가 김병주 회장이라는 사람의 돈이 아니죠. 그러면 뭐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적으로 모집하는 돈을 모집할 이유가 없죠. 자기는 돈을 모집해서 투자하는 책임자고 여기 들어온 돈, 이 돈이 누구 거냐. 여기에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국 자본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4년 9월 27일 날 미국 싱크탱크 미래에너지확보재단이 이 국무부에서 핸들링합니다. 미 국무부 주도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사무국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의 지원을 받는 사모펀드인 MBK가 지난주 세계 최대 아연 재련 기업이자 배터리 필수 소재를 생산하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를 시작했다라며 MBK와 중국의 강력한 유대관계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중국과는 살짝 조금은 더 프렌들리한 바이든 때의 국무부에서 핸들링하는 즉 국무부의 입장이죠. 미국과 동맹국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중국 자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에릭 스와렐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여기는 이 에릭 스와렐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에요. 중국 간첩이죠. 크리스티나 팡. 그 크리스틴 팡하고 불륜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팡은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원에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중국 스파이에게 당했던 직접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려아연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데 최근 중국 사모 자본의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는 중국으로 광범위하게 기술이 넘어갈 위험이 있다. 라고 하는 서한을 국무부에 공식적으로 보냈어요. 네, 에릭 스와렐 연방 하원 의원이. 그리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장관 맡을 거라고 했는데 자기가 모 장관급을 이번엔 고사했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개각 때 장관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CIA 자료 보고 다 받고 하는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뭐라고 했냐? 최근 한 사모펀드가 세계 정련 아연 1위 기업인 고려아연 인수에 나섰다. 해당 사모펀드의 주요 LP 중 하나로 CIC, 즉 중국 투자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핵심 광물에 대한 기술이 중국으로 광범위하게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최근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으로 기술 넘어간다 이겁니다. 아까 봤던 그 핵심 기술들이. 자, 그러면 이 고려아연 현직 직원이 이 경영권 분쟁을 또 브라인드에 밝히고 있어요. 브라인드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는 자기 신분증을 까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거 못 가면 글을 못 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놨는데 영풍 석포재련소 고려아연을 설립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설립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다. 고려아연은 상대적으로 금, 은 등 희귀금속을 품고 있는 고품의 원재료 케이크라고 함을 수입해서 재련하지만 짱깨 응응들은 저품의 원재료로 재련 기술력도 핫타치, 그러니까 아주 낮다. 라서 순도 자체가 낮고 희귀 광물 회수율이 현저히 낮다. 그런데 좀 넘어가서 영풍 장씨 가족들 쪽은 아주 쌍양아치인 게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배당으로만 연 몇천억씩 가져간다. 그런데 석포재련소는 매년 적자다. 또 8. 또한 국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2차전지 기초재료인 전구체 공장을 건설했는데 건설할 때도 장씨 일가족이 계급품을 물면서 반대했었다. 9. 고순도 니켈 재련소도 현재 짓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도 착공식 때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영풍 장씨 일가 응응들이 반대 겁나게 했지만 최씨 일가 최 회장이 강행해서 시작된 거다. 10. 중국 입장에서는 참 맛있는 먹거리가 고려 아연이다. 게다가 전구체 공장까지 건설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적이지. 그래서 등등 이거 이제 지키려고 하면은 당신네들이 한 주씩 좀 사달라. 주식 한 주식이라 좀 사달라. 이겁니다. 니켈, 이 니켈은 2차전지 배터리에 반드시 들어가는 연료입니다. 이거 공장 기공했죠. 그리고 LG화학, 한화 이런 데서 전구체 생산 우리 같이 하자 해가지고 중국 의존도 좀 벗어나자. 자 이렇게 해서 투자하죠. 이렇게 하는 회사를 중국에서 봤을 때는 감히 우리 공급망 독립을 시도해? 이걸 훼손해? 니들이 우리에게서 독립하겠다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주씩 사달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지금 워낙 33%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값을 살펴봤어요. 이 정도 중요한 주식이면 야 이거 진짜 대한민국이 지켜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에서 주식을 조사해봤더니 와 엄청 비싸요. 한 주당 한 8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현재 가격이. 그런데 제가 10년치 주식도 그래프를 쭉 봤더니 40만 원에서 6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작년에 경영권 분쟁 터져서 24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0만 원 정도 이렇게 등락을 하고 있던데 야 80만 원짜리를 한 주씩 사달라 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 2차전지 AI 여기에 완전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아니고 나중에 또 폭락하더라도 10년째 최저 40만 원 정도는 지켜왔으니까 80만 원 주고 사면 절반은 건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또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애국하는 마음에서 내가 광화문까지 매주 뭐 지금 뭐 KTX비 뭐 한 100만 원씩 써가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올라가는데 이런 애국도 좀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식구가 아들 둘이 하고 우리 부부가 있으니까 4명이니까 1인당 3주씩 사자. 그러면 이제 12주 하니까 한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이거 완전히 그냥 최악의 상황에 한 500만 원 손해 볼 수 있고 좀 덜 최악의 상황이면 한 2, 300 손해 볼 수 있고 또 좀 뭐 괜찮으면 뭐 본전을 하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최악의 상황이라도 뭐 절반은 건질 수 있으니까 자 애국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살려고요 이거를. 네, 여기 이 회사원은 한 주씩은 좀 사달라고 했는데 저는 많이 샀으면 좋겠지만 12주 사서 뭐 아이들에게도 한 3주 저도 한 3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지켜야 되죠. 이것도 애국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은 그러면 또 왜 나냐. 불은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불나든지 뭐 사람이 떨어지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 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겁니다. 처벌 대상 대표이사 또는 경영 책임자입니다. 보호 대상은 노동자들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파견직이든 무관합니다.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면 다치면 경영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요건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종사고에서 부상 2명 이상이 발생한다. 자, 이제 불이 지금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차, 3차 화재에서는 이 부상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 났는데 다음에 또 불 났어. 그런데 이제 사람이 1명이 죽든지 아니면은 동종사고니까 불 났어. 그런데 2명이 다쳤어. 전치 한 2주라도 다쳤어. 그러면은 경영 책임자, 즉 사장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또 법인은 10억 원 이하 벌금을 때립니다. 즉 최 씨 일가, 최 회장을 내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획책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이 고려 아연을 두고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낸다면 미국에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미국에 우리가 많은 그런 이익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려 아연의 경제적 이익을 그 회사 사정이고 그 말고 우리가 중국이 지금 미국의 수출 통제하고 있는 이 핵심 기술 AI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이 재료를 우리만 지금 공급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지켜냈다. 그러니 당신네들도 우리에게 이런 이익을 달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고려아연 정말 이런 이면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고려아연 그 직원이 한 주씩 좀 사달라라고 해서 저는 우리 가족들 3주 4명이니까 1인당 3주씩 살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중요한 기업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으로 만드신 이 중요한 기업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중국으로부터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